오늘 낭독할 책은 더는 나를 증명하지 않기로 했다입니다. 지은이 장서우. 장서우. 한때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실존적 우울증을 오래 앓기도 했으나 현재는 극복하여 목적이 있는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일상의 여러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과 음악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한다. 네, 지은이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 2장, 바쁘게 지낸다고 잘 사는 건 아니다. 3장, 평생 함께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4장, 상처가 잦은 세상을 살아가는 단단한 마음. 5장, 진짜 내 마음이 궁금할 때 들여다볼 것들. 6장, 누구보다도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2장입니다. 바쁘게 지낸다고 잘 사는 건 아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위대한 사람들.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롤링의 실제 인생 이야기는 그녀가 쓴 판타지 소설보다도 더 소설 같다. 롤링이 빚더미에 앉은 애딸린 이웃녀 신문의 무명 작가일 때 쓴 소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12곳의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은 후 13번째로 찾은 블룸즈버리라는 작은 출판사에서 간신히 출간할 수 있었다. 당시 출판사 측에서는 이 책이 5만 부만 팔려도 성공이라고 예상했지만 이후 이 시리즈는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80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무려 5억 부나 판매되었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판매량이 확인된 소설 가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작품이 되었다. 만약 롤링이 12번째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나는 글쓰기에 재능이 없나 봐. 작가가 되는 건 아무래도 포기해야겠어 라고 마음먹고서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그녀는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고 그녀와 그녀의 책이 오늘날 세계 문화 예술계에 끼친 막대한 영향은 제로가 되었을 것이다. 롤링처럼 무명 시절에 찬밥 취급을 받았던 작가는 생각보다 많다. 전 세계에서 6,500만 부가 팔린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도 처음에는 브라질의 작은 출판사에서 초판으로 900부만 찍은 후 작가의 증세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연금술사는 코엘료의 다음 소설인 브리다가 출간된 후에야 2세를 찍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존 케네디 툴이라는 이름을 혹시 아는가? 작가 지망생이었던 툴은 자신의 첫 번째 소설 원고를 미국의 유명 출판사인 사이먼 앤드 슈스터에 보냈지만 출판을 거절당했다. 그는 다른 출판사에도 원고를 투고했지만 하나같이 그의 원고를 거부했다. 아직 20대였던 그는 크게 상심해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 1969년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자동차 배기가스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툴이 세상을 떠난 지 11년이 지난 1980년 그의 어머니가 출판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 마침내 바보들의 결탁에 출간되었다. 한때 모든 출판사에서 거절했던 툴의 원고는 미국 남부문학의 걸작이라는 평을 들으며 1981년 플리처상을 받았고 150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 이렇듯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조지 버나드 쇼도 20대 시절 자신의 소설을 출판사 수십 견에 투고했으나 모조리 거절당했다. 스티븐 킹의 첫 장편 소설 캐리는 30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현재 전 세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폴 오스터의 첫 번째 소설인 유리의 도시는 처음에 17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젊은 시절 수십 년 동안 출판사와 잡지, 신문, 에이전트 등에서 번번이 거절만 당하다가 50세의 나이에 첫 책을 출간해 200만 부 이상을 판매한 찰스 부코스키, 조지 오웰 같은 유명한 작가들 역시 한때는 모든 출판사로부터 퇴짜를 맞는 불청객 처지였다. 실패는 포기했을 때 찾아온다. 무수한 실패를 딛고 우뚝 일어선 위대한 영혼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위로받는 건 지금 나의 시련도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전조가 아닐까 하는 희망을 얻기 때문일 것이다. 희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나 다를 바 없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도 출간되기까지의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여러 곡절을 겪는 동안 내 의지가 완전히 꺾였다면 이 책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거장들의 이야기를 가슴속에 품고 있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이렇게 실책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패와 좌절의 맛이 달콤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지만 살면서 전혀 실패하지 않는 사람 또한 없다.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의 천재들도 다들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머스크는 실패하지 않으면 제대로 혁신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고, 잡스도 자기가 아는 사람 가운데서 한 해에 2억 5천만 달러를 잃은 사람은 본인이 유일하다며 그것은 매우 멋진 소양교육 과정이었다고 호기롭게 고백한 바 있다.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비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계속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실패는 단지 인생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는 오프라 윈프리의 말처럼 세상의 위대한 영혼들은 똑같이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방식만큼은 남달랐다. 그들은 기어코 다시 일어설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갔다. 자기 확신을 갖되 때로는 유연하게 방향을 바꾼 덕분에 결국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다.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끝은 아니다. 그만두어야 비로소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는 잊자.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날이니까. 발명한 에디슨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모른 채 포기한 이들이라고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공을 눈앞에 두고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을 것이다. 몇 발짝만 더 가서 손을 뻗으면 문은 열 수 있지만 끝내 스스로 주저앉아 버린 사람, 어쩌면 그 안타까운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까지 들인 비용과 시간에 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지혜도 때론 필요하고, 요즘 시대에는 포기하는 것을 쿨하게 여기는 풍토가 생겨난 것도 같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적당한 타이밍에 포기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반대로 포기를 포기하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삶을 지탱하고 나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힘은 용기다. 평생 동안 어깨에 힘 팍 주고 뭐든지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는 없다. 평소에는 힘을 숨겨놓고 살다가 인생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쟁취해내는 용기만큼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다. 가난한 무명 작가였던 롤링과 같은 드라마틱한 대반전을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삶에는 저마다의 13번째 출판사가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나는 이러한 인생의 큰 기회나 귀인을 인생의 13번째 문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아직 이 문을 만난 적이 없다면 앞으로 기회는 남아있다는 의미일 테니 낙담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문을 두드려 봤으면 좋겠다. 먹구름 속에서 새어나오는 한 줄기 빛, 실버 라이닝처럼 당신의 문도 반드시 열릴 테니까. 네, 이 청림 출판에서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더는 나를 증명하지 않기로 했다. 장서우 작가님의 이야기였습니다.